이제 보통 ADHD 중에 과잉 행동을 갖고 있거나 주의력 결핍이 많이 심한 친구들, 그런 경우는 이제 부모님들도 되게 힘들어하세요. 도대체 이제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면서 이제 학원도 이제 막 보내보고 이제 좀 좋은 선생님을 붙이면 아이가 학습을 좀 잘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 막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이제 너무 힘들어요, 막 부모님 입장에서. 이런 애들은 어떻게 대해야 돼요? 예전에 뭐 저도 뭐 어린 시절도 그렇고 만난 애들을 가끔 보면 지나칠 정도로 반항적이다. 근데 뭐 그들의 부모 또한 그리 다르지 않다. 그런 문제,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친구가 전두엽이 발달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아니면 타고나게 좀 발달이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교육을 시키는, 훈련을 시키는 과정에서도 일반 애들이랑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이제 규칙을 자꾸 서로 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규칙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규칙을 충분히 인지시키고.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그냥 하라고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지켜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동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앞에 준비 과정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냥 이래라 저래라. 학교에서도 규칙이 있지만 아이들이 규칙을 잘 지키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런 규칙에 대해서 아이한테 이제 동의를 구해야죠. 이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런 항목들을 우리는 이제 지키자고 약속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제 아직 욕구 영역만 발달이 돼 있으니까 일단 직접적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있지 않으면 동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보상. 이제 전두엽이 발달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당장의 보상이 없더라도 미래의 보상을 생각하면서 내가 현재의 고통을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전두엽의 기능이 충실하지 않을 땐 미래에 대한 개념이 잘 안 생겨요. 그냥 오늘 현재. 그러니까 막 중고등학교 친구들, 게임 중독인 친구들, 그냥 오늘 재밌으면 됐지. 내일은 모르겠어. 그냥 오늘 이 게임을 학원을 땡땡이를 치고 가서 내가 게임을 하면은 분명히 내일 엄마한테 혼나고 난리가 날 걸 알아요. 근데 지금의 욕구가 더 커. 그러니까 땡땡이를 치고 가서 이제 PC방에서 이제 다 하고 집에 가서는 학원 갔다 거짓말하고 나중에 이제 학원에서 얘기가 나오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근데도 이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단계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이제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이제 보상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적절하게. 그러니까 게임을 잘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그런 뇌 기전을 너무 잘 활용한 거예요. 욕구를 건드리는 그 언어와 그 반응들. 그래서 그런 걸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자, 게임을 만드는데 자, 공부는 공부를 해도 성과가 눈에 띄는 게 없는데 게임은 내가 1시간 열심히 하잖아요. 레벨이 올라가요. 바로 맞아요. 그리고 무슨 이제 막 캐릭터를 막 키우면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못 갖는 막 갑옷을 막 입어요. 막.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서 할 수 있어요. 어떤 게임 보면 뭐 제가 볼 때 저 지루한 게임을 어떻게 하고 계속 클릭만 계속하고 하루 종일. 뭐 예전에 뭐 리니지 이런 거 뭐가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클릭만 해요. 계속 클릭만. 그래서 이 재미없는 걸 왜 하니 했더니 얘를 계속 열심히 하면 얘가 키워져가지고 뭐 나중에는 뭐 다른 사람이 못 가진 것도 막 갖게 되고 그리고 무슨 뭐 나중에 무슨 직급도 올라가고 뭐 이래요 막 성주가 되고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할 동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보상. 근데 학습에서는 우리가 그런 게 너무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마라톤 같은 거. 이걸 한다고 뭐가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그때 학생 때는 그러다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와서는 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뭐가 보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가게를 했더니 돈이 벌려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어려웠는데 야, 난 이건 할 수 있어. 그래서 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학습이라는 게 그냥 너무 보이지 않는 그 긴 여정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적으로 그 학습 과정에서 재미를 좀 느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면
이 공부라는 게 일반적으로 따라하기가 너무 어렵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쪽에 이런 뭐 수학이나 뭐 이런 그 수준이 너무 높잖아요. 약간은 좀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너무 고등학교까지의 과정 난이도가 이렇게까지 네. 어려울 이유가 있나. 그냥 대학 가서 할 사람들만 열심히 하면 되지. 근데 그 난이도를 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다 해가지고 다 만든 사람을 데려다가 대학에서는 그냥 저기만 하겠다 하니까 결국 이제 그런 거는 좀 조율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종이에 내가 계속 봤는데 작은 글씨로 ADHD는 유전적 요인의 비율이 높은 질환으로 부모님이 자책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유전적 요인이면 좀 더 자책할 수도 있지 않나요? 자책해도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데 그러니까 타고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쩔 수 없고. 아이의 목 같은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 중에는 네. 내가 뭐 어렸을 때 맞벌이를 하면서 애를 네. 못 키워서 혹시 이렇게 된 게 아닐까요? 뭐 무슨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네. 아이가 원래 안 그럴 아이가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라는 부모님의 이 마음속에 이제 그런 타고난 네. 것이다라고 있어요. 얘기를 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탓이 아니고 그러니까 부모님의 이렇게 죄의식을 좀 내려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가 생각할 건 아이들의 전두엽을 어떻게 키워줄까 이런 기준을 정확히 알고 네. 이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래가지고 그랬던 거 아니야? 이래서 그랬던 거 아니야? 뭐 제가 그때 막 임신하고 너무 힘들어서 애를 좀 많이 혼냈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저희가 자꾸 하는 이유는 심리센터 같은 데를 가면 네. 그냥 다 부모 탓이거든요. 유유. 기승전 부모 탓. 심리 검사를 하는 이유가 이제 부모 탓이라고 얘기하려고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그쪽이 이론은 베이스가 그래요. 아이들은 흰색의 도화지다. 순수하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아이인데 부모가 그걸 만드는데 부모가 환경. 잘못 얘기하고 잘못 키우고 잘못 양육해서 아이의 도화지가 망쳐졌다.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너무 열심히 더 노력을 해서 아이를 많이 바꿔줘야 된다. 이게 이제 심리 쪽의 어떤 네. 베이스예요. 예. 뭐 어느 정도 뭐 100% 틀렸다고 말할 수는 네.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고기가 갖고 있는 한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뇌과학적으로 약간 다른 거죠. 아이들은 흰색 도화지가 아니에요. 도화지가 더 제각각이에요. 그건 우리가 인간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 누구는 진짜 너무 도화지가 막 깨끗하고 넓고 막 거기에 또 이미 뭔가 좀 갖춰져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는 도화지가 너무 이렇게 작고 또 일부 손상돼 있고 막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 달라요. 가지고 있는 조건 자체가. 근데 그거를 우리가 획일적으로 똑같이 보니까 나온 문제가 결국 주로 영향을 제일 많이 주는 사람이 부모밖에 없잖아요. 어렸을 때 그 키우는 사이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환경을 얘기할 때 부모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부모라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이제 타고난 이제 뇌 영역 자체가 영향을 많이 준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가 해줘야 되는 것도 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리고 부모가 이제 말과 어떤 분위기, 환경을 만들어서 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도 있지만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제대로 알고 뇌를 좀 더 영향을 줄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 그거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근데 거기에는 이런 이제 교육적인 부분도 있고 네. 거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영양이나 뭐 에너지, 그다음에 시기에 맞는 그때에 맞는 이해, 그다음에 적절한 자극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같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 그 기존의 교육에서는 그냥 우리가 알려주고 이제 가르쳐주고 막 이거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영역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이제 부모님들께 이제 알려드려야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두엽이 결국 성장이 미숙할 때 우리는 그거를 ADHD라고 얘기를 한다.
전두엽이라는 부분은 이제 뇌에서 제일 이제 마지막에 에너지가 가고 성장이 되는 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가 발달하려면 이제 기본적인 이제 신경계들이 쭉 잘 역할을 해주고 에너지가 충분해야 이제 저기까지 이제 발달이 일어납니다. 일단 이런 신경계들이 이제 불균형하고 이제 성장이 자꾸 지연되면 전두엽까지 에너지가 잘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뇌를 이렇게 피라미드로 이렇게 보면 전두엽은 이제 제일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두엽을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그 하부에 있는 부분들이 충분한 성장 발달을 해줘야 돼요. 자율신경계 건강이랑 관련돼 있다고 했죠. 자, 아이가 맨날 비염 달고 살고, 네? 맨날 예민해서 잠 못 자고, 네. 밥 잘 안 먹고, 뇌가 발달 잘 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건강해야지 전두엽이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어른들, 자, 전날 잠 못 잤어요. 오늘 집중 잘 돼야 안 돼. 잘 안 되죠. 배고파요, 집중돼야 안 돼. 안 되죠. 네. 밥 먹고 와서 하면 배고파서 집중이 안 돼,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깨지면 전두엽은 제일 먼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변형계, 뭐 그냥 뭐 불안하다, 그 다음에 막 짜증이 난다, 뭐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죠. 여기는 이제 약간 좀 더 어려운 내용이라서 이런 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운동이나 감각 부분 같은 경우 보면 감각적으로 너무 예민한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 보면은 학습을 잘하기 쉽지가 않아요. 조그만 소리에도 자꾸 집중이 깨져버리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운동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는 운동신경 좀 떨어지는 친구들을 보면 학습 발달도 조금은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뇌에서 이제 운동을 담당하는 영역하고 학습을 담당하는 영역이 회로가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는 운동 발달하고 학습 발달이 거의 비슷하게 가요. 그런 거는 좀 참고하시고.